안녕하십니까? 창업 사용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지원 계획이 공고가 되었었죠. 지난달에. 이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요.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투자 연계 지원 사업입니다. 투자 연계 사업으로는 팁스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팁스보다도 조금 규모가 큰 스케일업 팁스. 근데 스케일업 팁스보다 더 규모가 큰 것이 바로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입니다. 이들 사업들이 투자 연계 사업인데요. 산업부에도 투자 연계 사업들이 있는데 이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DCP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산업부에서 또 대표적인 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스케일업 사업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보다도 지원금 규모가 더 훨씬 큽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셔서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투자연계 지원 사업의 꽃이라고 작년 2024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가 바로 중기부의 일종의 투자연계 사업 중에 꽃이라고 볼 수 있죠. 최대 한 100억 원까지 투자나 또는 정부로부터 R&D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가 지금 공고가 되었는데요. 자, 어떤 R&D 사업을 공고하기 전에 RFP를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정부에서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제2차 기술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자, 이번에 공고한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에 어떤 아이템, 어떤 과제를 분야별로 뭐 에너지 분야, 뭐 2차전지, 자동차, 인공지능, 뭐 바이오, 뭐 신약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될지 기술 수요 조사를 우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일종의 선정된 그런 아이템들, 그런 테마들이 올해 이번에 공고가 떴습니다. 이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기업을 찾는 공고가 되겠죠. 자, 기술 수요 조사가 바로 첫 단추죠. 그래서 이 기술 수요 조사 내용을 잘 아셔야지만 이런 큰 사업들, 중기부나 또는 과기부 또는 산업부의 큰 과제들, 한 100억 넘어간다든지 그런 과제들은 사전에 이런 쿠킹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전에 기획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유튜브에 조금씩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올해 지난달에 공고한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에 과연 어떤 과제들이 올라왔는지는 작년에 수행했던 이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최종 과제들, RFP들이 도출되는 과정, 그 부분이 정말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그 부분이 상당한 이제 정보도 당연히 정보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작년에 이런 기술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기술 수요 조사를 할 때 공고문에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정 공모 과제를 기획 확정하고 그래서 2025년 지원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죠. 즉 이번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술 수요 조사를 할 때도 지원 대상으로 기업이 주관입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대학이나 출연연, 뭐 산업부의 또 전문 생산 연구소라고 있어요. 전문연이라고. 그래서 이런 전문 생산 연구소 같은 그런 전문 연구원하고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필수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작년 기술 수요 조사 공고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해외 대학이나 해외 글로벌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연구를 권장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실제로
과제 선정, 올해 과제 선정 평가할 때 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수요조사 공고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예, 제출된 이런 수요조사를 가지고 최종 선정을 합니다. 어떤 RFP를. 자, 그래서 제출된 기술 수요조사서를 바탕으로, 자, PM, 예, PM이, 예, 그, 예, 기정원이라고 있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PM이라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PM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죠. 예, 그래서 보통 공모를 통해서 PM을 뽑기도 하는데요. 예,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키맨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기획위원회. 예, 기획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이렇게 풀이 있습니다. 중기부나 뭐 산업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어떤 PM과 기획위원회의 어떤 누가 어떤 과제를 예, 기술 수요조사서 누가 평가하는지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그 부분이 이런 국책 사업들, 큰 사업들을 어떤 메이드 시키는 데는 아주 중요한 퍼센트가 비중이 뭐 실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PM과 기획위원회의 기획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도출하고 RFP를 확정했고요. 확정해서 예, 이번에 DCP가 공고가 났습니다. 예, 기정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작년에 어떤 과정을 밟아서 오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2024년도에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 기술 수요 조사가 한 번 있었고, 예, 3월 달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2차 기술 수요 조사가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 공고가, 사업 공고가, DCP 공고가 두 번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바뀌어서 상시 지원 체계로 예, 바뀌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네요. 예, 올해 지금 이번에 이제 공고를 떴는데 공고를 띄웠는데요. 작년에 이제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자, 기업 기술 수요가 몇 개가 올라왔냐면요. 예, 총 140건이 올라왔다고 하네요. 자, 대부분 어떤 기업에서 올렸겠죠. 기업에서 어느 기업은 뭐 기술 수요를 두 개를 올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기업의 기술 수요가 총 140건이 예, 올라왔다고 합니다. 올라왔는데, 자,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예, 분야별 PM과 그리고 예, 기획위원회가 아까 있었죠. 예, 한 200명 정도로 각 산업별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래서 2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를 거쳐서 바이오, 인공지능,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의 전략 분야 중심으로 예, 19개 RFP를 예,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DCP 본 공고가 떴습니다. 예, 지원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주관이면 되고요. 그리고 투자기관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프로젝트 팀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투자기관이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요. 예, 보시면은 예, 투자기관으로부터 2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투자 확약, 투자 계약이든 투자 확약이든 확약도 오케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기관으로부터 20억 원 이상을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투자기관이 프로젝트 팀을 기업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확약을 이렇게 받는 시점은 RFP의 개시일 이후에 예, 이번에 이제 RFP가 이날 네, 4월 28일 날 예, 공고가 뜨면서 RFP가 오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막 기업들이 이 과제에 이 RFP에 신청하기 위해서 투자를 20억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항상 한참 예, 투자사들하고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 공고에서도 나왔듯이 글로벌 협력이 중요한 어떤 글로벌 협력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선정의 어떤 중요한 조건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 크게 바뀌었는데요. 자, 그러면 20억 원을 뭐 투자기관의 정책, 뭐 개인한테 받아도 되는 건지, 개인
엔젤 조합이라든지. 예, 이번 공고에서 이 투자기관의 어떤 카테고리를 분류를 했고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네요. 예, 그리고 투자 유형은 신주 발행, 예,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구주를 인수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신주 발행과 그 신권, 예, 예, CB와 BW로서 예, 전환사채 투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 투자도 가능하다고 열려 있습니다. 예, 올해 3월 10일 날 예, DCP 관련해서 예, RFP가 뱅크 방식으로 예, 연종 이렇게 항상 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RFP에 해당되는 기업이 선정이 완료되면 거기서는 뱅크에서는 뱅크 목록이 있습니다. RFP 그 목록에서는 사라지는데요. 예,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중기부에서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큰 방식이 작년하고 달라진 방식이 이 부분입니다. 자, 기존에는 이 아까 투자 운영사 있죠. 투자 인증기관을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예, 24개인가요?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의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었어요. 자, 근데 예, 스케일업 운영사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벤처 투자회사,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 벤처 투자조합, 신기술 투자조합은 상당히 반발을 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기부에 예, 여러 루트로 예, 인풋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는 일단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번 본 공고 때는 예, 문호가 완전히 개방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작년에 예, DCP 프로젝트 공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 수행기업 선정에서 제시된 RFP에 따라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가 발굴 및 투자를 했죠. 자, 자격을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한테만 투자를 받는 걸로만 제한을 걸어놨어요. 자, 근데 올해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예, 프로젝트 컨소시엄 민간 투자를 25원 이상 받으시면 예, R&D 자금을 36억 원, 예, R&D 출연 R&D를 36억 원을 받고 그리고 또 추가 후속 투자가 있으면 R&D 성과에 따라 예, 그 성과가 있을 때는 최대 모태펀드 정부에서 무조건 40억을 또 매칭 투자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총 지원금 규모가 한 100억 원 내외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 RFP 목록이 전략기술뱅크라고 해서 예, scaleuptips.or.kr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RFP를 확인해 보시면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올해는 한 20개 이내 정도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전략기술 뱅크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 과제 목록을 상시적으로 공개합니다. 예전에는 사업 공고가 떴을 때만 이렇게 RFP가 떴죠. 예, 근데 상시적으로 공개를 하고 발굴 기획된 수요 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프로젝트는 예, 전략기술뱅크에 게시하고 1년 내외의 유효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또 갱신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시 접수 및 프로젝트 단위별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상시 게시 및 접수 체계라서 기업은 전략뱅크의 신청 희망 RFP가 접수 마감이 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업 선정이 완료되면 예, 전략기술뱅크의 RFP가 삭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기술뱅크 게시 이후에 연말까지 상시적으로 신청을 접수를 하네요. 그래서 접수된 기업은 매월 평가를 하여 프로젝트 팀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록이 떠 있는 걸 보시고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면 예, 일단 그 아까 투자사 유형별로 한 20억 투자를 받으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뱅크에 2차 전지 쪽에 기술이 하나 떠 있는데요. 프로젝트명이 전기차. 예, 전기차가 도입된 시점이 이제 10년 가까이 되니까 전기차로부터 유래된 그 배터리들을 중고 배터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중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안전 진단 기술 기반의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발전을 할 때 ESS가 필요하죠.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자, 그 개발 과제가 이번에 뱅크의 RFP에 올라와 있네요. 자, 그래서 지원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36억 원 R&D는, 그리고 지분 투자는 수행기업당 최대 40억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자,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죠. 팁스와, 그리고 팁스보다는 규모가 큰 스케일업 팁스가 있었는데, 스케일업 팁스도 5월달에 공고가 있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스케일업 팁스 같은 경우는 R&D 자금을 지금 최대 12억 원, 일반형 같은 경우는 12억 원, 글로벌형은 15억 원. 아까 DCP는 최대 36억 원이었죠.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과 글로벌형이 있다는 거. 자, 스케일업 팁스 지원 계획 통합 공고도 제 유튜브 창업사령관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업 팁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형과 글로벌형을 보시면 초격차 10대 분야,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 탄소 중립 내 124개 품목, 이렇게 품목으로 정해놨지 상세하게 RFP가 올라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DCP와 스케일업 팁스 간의 그런 차이도 또 존재합니다. 이렇게 품목으로 올라와 있죠. 그리고 스케일업 팁스 같은 경우는 R&D를 끝내면 R&D 자금을 아까 12억 원, 글로벌형 같은 건 15억 원인데 R&D를 뭐 일단 1차원도 수행한 다음에 R&D 연구계획서상에 세웠던 마일스톤을 달성을 하면, 달성 이후 운영사로부터 5억 원 이상 후속 투자 유치를 받으면 최대 25억 원까지 투자를 하는 거 있죠. 아까 DCP 프로젝트는 최대 얼마였죠? 40억 원이었죠. 그래서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DCP 공고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정평가를 통해서 출연 R&D 36억 원을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R&D의 어떤 그 마일스톤을 달성했는지 여부, 그리고 후속 투자를 받아야 되죠. 후속 투자를 받아야지 최대 45억 원까지 모태펀드로부터 투자 받을 수 있는데, 모태펀드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한국벤처투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 신청 접수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죠. 그리고 신청 조건은 투자 기관으로부터 25억 원 이상 투자 유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RFP에 대해서 신청 서류, 뭐 연구개발 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한 사항은 기업 같은 경우는 RFP 한 개에 대해서 한 번 내서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회까지는 한 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요 평가 내용은 연구개발 계획서와 그리고 기업 성장 전략서, 그리고 프로젝트 팀의 어떤 구성, 체계, 글로벌 지원 계획, 그리고 어떤 글로벌 협력 파트너, R&D 쪽에 파트너가 있어야지 유리할 것으로 보이네요. 유의사항으로는 이 DCP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중기부에서 이렇게 그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및 졸업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그러나 삼체공공 제도에는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